네,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네,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처음이라 조금 어긋났지만 네.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시장을 좀 압박했는데 외국인이 등을 돌린 걸까요? 오늘은 좀 매도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거의 다수의 비중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쵸. 좀 몰리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도가 몰렸다고 삼성전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게까지 큰 지금 조정의 폭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 보면 수급 논리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익이 났었던 종목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그 자금이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또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의 약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주요한 포인트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나스닥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확인할 건지 아니면 상단을 한 번 더 높여줄 것인지 이 부분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대형주에 집중됐던 외국인의 수급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네옴시티 쪽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지 옥석 가리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바로 보여주시죠. 파이트! 네, 첫 번째 라운드는 대하TI 그리고 다원시스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철도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철도 관련주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철도 관련주들이 가장 강했었던 때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 이슈라든지 이런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을 때 이제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네옴시티? 그렇죠.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철도주가 시장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네옴시티와 엮였다라고 좀 그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네옴시티에서 지금 움직였던 섹터가 너무 많습니다. 원전도 한번 움직였죠. 수소 움직였죠. 5G 움직였죠. 건설 움직였죠. 오늘 또 철도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이 빈살마 왕세자가 왔습니다. 왔고 그에 따라서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쪽은 조정이 나오고 또 오히려 그동안에 강한 흐름을 받지 못했던 철도주들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흐름에 한번 올라타봐도 괜찮을까 오.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철도주, 대하TI, 다원시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옴시티 이슈를 타고 그동안 못 갔던 철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어떤 쪽에 손을 들어두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 네. 승자 보여주시죠. 대하TI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 대하TI가 20%가량 오르고 있는 그쵸. 중이던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TI에 저는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을 철도하면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대하TI보다는 현대 로템과 다원시스가 조금 더 앞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 로템이 과거에는 철도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면 철도의 비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방산 쪽의 비중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전동차 혹은 지하철, 전철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다원시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다원시스 대신에 대하TI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변동성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피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짧은 기간 안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다원시스도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변동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대하TI의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대하TI는 이 철도 통신망 구축 이게 이제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A라는 기차 혹은 A라는 전철이 어느 구간에 있다 혹은 A라는 기차가 지금 어느 속력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사업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의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사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GTS 그리고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에 따른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테마에 움직이지만 그 테마에 힘을 받쳐줄 수 없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저는 안 좋게 보는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테마와 굉장히 좋은 뉴스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형 개발주의 가장 큰 부담스러움은 실적이 잘 나올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원시스보다 어찌 보면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더 좋은 결과치를 저는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원시스는 좀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대아티아이는 그렇죠. 국내외로 좀 점유율이 있는 기업이라서 대아티아이의 손을 좀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0%가량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추세를 조금 돌리고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요. 한 2번에 걸쳐서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나눠 산다 했을 때 2차 같은 경우에는 3,500원에서 3,7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당연히 목표가보다는 손절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5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가장 낮은 가격대였던 이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고 만약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슈팅이 나온다? 저는 목표가 6,000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아티아이의 목표가 6,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외국인은 이수페타시스, 기관은 코리아 서킷을 꼽았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은 IT 기판주. 그렇죠. 예. IT 기판이기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들을 보시고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는데 지금 이 반도체 IT 접근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킷처럼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았었던 하지만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지금 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들 종목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혹은 추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킷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사실 기판의 업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지만 네.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찍히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과연 김태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을지 승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승자는 어김없이 외국인의 픽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모멘텀을 더 좋게 보고 계시나 봐요. 네, 일단 반도체 IT와 전기전자의 이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수급의 주체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들의 픽을 좀 받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에 저는 한 표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코리아 서킷도 물론 좋은 기업이고 이수페타시스도 좋은 기업인데 왜 둘 중에 꼭 이수페타시스가 좋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탈중국화 현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먼저 실적적으로 더 커져 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쪽이 또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탈중국화 현상을 통해서 고객사 다변화를 미리 꿰내온 이수페타시스가 훨씬 더 저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재무제표성 실적을 내줄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이수페타시스 과거에는 모바일 쪽에 매출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계속 모바일 쪽은 줄여오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을 좀 키워나갔던 것이 현재 업황에 제대로 들어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가격의 이 메리트는 충분히 우리가 이용해 볼 만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탈중국화에 대한 모멘텀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네. 부담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를 좀 예시를 들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도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를 받았다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많은 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업종 내 다른 기업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최근에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8,5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손절가 5,5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목표가 8,500원과 손절가 5,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공략해 봤고요. 저희 리뷰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BMT가 어제 공개해 그쵸. 주셨더라고요. 네. 지금 하루 만에 13%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뉴스 기사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 수주를 따낸 종목들의 목록이 있었는데 네. BMT가 딱 거기 네. 있더라고요. 일단 BM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팅류 업체 중에서도 이제 많은 종류의 피팅류 업체가 있죠. BMT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광밴드, 태광도 있지만 성광밴드와 태광은 사실 석유 플랜트 쪽 혹은 조선 쪽의 매출 비중이 많다면 BMT는 소형 원전 모듈 쪽에 이제 비중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피팅주보다는 오늘 BMT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루 만에 13% 넘는 수익 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BMT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공략해 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한다라는 그쵸? 소식 때문인 것 같은데 로봇주 안에서 왜 유일로보틱스일까요? 일단 많은 로봇주들이 있겠습니다만 다관절 로봇 혹은 처음 제작부터 설계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모든 턴키로 이제 이 조율할 수 있는 기업이 예. 유일 로보틱스가 저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로봇 시대에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해외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때 뭐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장비를 시운전한 혹은 운전할 로봇들도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타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관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좋은 상황은 아니나 로봇 관련주 안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는 굉장히 또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선방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로보틱스를 또 공략주로 꼽아주셨는데 저희 차트를 또 보면서 네.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뭐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종가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대신에 손절가를 제가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박스 하단을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는데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전략. 대신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35,000원까지의 단기 반발세 혹은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유일로보틱스였고요.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